학교에서 갑자기 생리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자료들이나 영상들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뭐 당황스럽고 뭐 놀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 실제로는요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짜증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여학생들 선생님 말에 많이 공감될 겁니다. 짜증이 그냥 화딱증이 치밀어. 그렇죠? 짜증나, 이게 뭐야?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서 갑자기 생리가 터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생리혈이 내 옷에 묻으면 어떻게 이걸 제거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핵심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성혁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생리가 터졌다. 아마 우리 남학생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느끼지도 못하고요. 왜냐면 이제 신체 구조가 다르니까. 그쵸? 근데 수많은 여학생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때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짜증나는 게 먼저예요. 제가 수많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어떤 난처한 상황을 경험하는 여학생들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강의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럴 때도 있고 어떤 활동을 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생리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이 가장 양이 많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첫날과 둘째 날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위생용품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버나이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오버나이트를 통해서 흡수량이 많은, 어떤 친구는 체격이 크고 성기가 크면은 큰 생리대를 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흡수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이 오버나이트를 통해서 첫날과 둘째 날을 잘 우리가 극복을 해낼 수 있고, 또는 흡수량이 많은 내 몸에 맞는 위생용품을 찾아서 이 첫날과 둘째 날을 지혜롭게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등학생도 그렇긴 한데 특히 우리 여중생들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언제 일정하게 하는 걸 알면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띄엄띄엄 있으니까요. 2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은 내가 이 생리를 하기 전에 그 몸과 그 느낌으로 딱 알아요. 이거 이제 심한 친구는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느낌이 있거든.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방에다가 이 작은 파우치 하나 넣어가지고 오버나이트나 이런 위생용품을 몇 개를 준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두세 개 정도 갖고 다니면서, 때로는 모자랄 수 있어요. 진짜로 첫날 생리 터지면은 한 너댓 개 이상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위생용품을 몇 개를 좀 이렇게 갖고 다니면 좋겠다. 내 몸의 그 느낌을 느껴봐야 돼. 알겠죠? 이렇게 미리미리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생리가 터졌을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의 태도, 나의 자세가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놀라서 들 필요도 없고 침착하게 선생님이든 아니면 친구한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여학생끼리도 우리가 뒤에서 딱 보면 알잖아요. 얘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딱 알 수 있잖아. 그럼 그때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야, 누구누구야, 너 지금 이렇게 된 거 같으니까 나랑 같이 화장실 가자. 너 이거 혹시 위생용품 있어? 없어? 나 있거든. 그럼 내 거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 좀 서로 돕는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근본적으로 내가 생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난처해하고 숨기려 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창피할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모든 여성이 일정 기간 동안 다 하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걸로 좀 내가 이렇게 불편해하고 숨기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옛날엔 어땠냐면 여러분, 생리대라고 말도 못했다니까요. 생리한다고 말도 못하고 그날이냐? 그날? 맨날 이랬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생리라고 뭐라고 위생용품을 왜 그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근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꺼려하고 창피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극복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생리혈이 좀 샜어. 그럴 수 있잖아. 이게 좀 이렇게 움직이고 앉아있고 일어나고 하다 보면 생리혈이 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교복에 묻었다거나 아니면 나의 청바지에 묻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생리혈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생리혈 빼는 방법 알아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주목하세요. 주목.
자, 생리혈이 옷에 묻었다고 해서 이거를 깨끗하게 쏙 빼고 싶다. 그러면 옛날에 뭐라 했냐, 어른들이 옷을 삶아버렸어요. 뜨거운 물로 그냥 막 칵칵 끓여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면 단백질 응고되고 막 그래가지고요, 옷에 막 그 얼룩이 더 깊게 배길 수도 있어요. 뜨거운 물에 닿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생리혈이 묻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물티슈 같은 걸로 그 즉시 차가운 물로 바로바로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아. 그러면 거의 다 닦일 수 있어.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하면, 또는 시간이 좀 지났다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차가운 물로 탁탁탁탁 치면서, 또는 요 부위 얼룩무늬 있는 여기만 이렇게 딱 비비면서 그렇게 얼룩을 뺄 수 있어야 됩니다. 찬물로, 맹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활용하면 또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본 게 무 있죠, 무즙을 이용해서 빨래를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물을 이용해서 이 혈, 우리의 피, 코피 같은 거 이런 걸 닦아보니까 닦이긴 닦여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있는 무 갖다가 막 이렇게 빨래하고 있죠? 엄마나 아빠한테 등짝 스매싱을 받는 수가 있어. 척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무는 저는 굳이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게 더 많거든요. 그 다음에 레몬즙을 또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레몬즙? 레몬즙? 그것도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레몬즙도 할만해요. 그런데 이 역시 문제가 뭐냐, 가격이 좀 나가. 그쵸? 이거 생각보다 레몬 비싸요, 여러분. 그 레몬즙 짰을 때 그거를 뭐 내가 한번 짜면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거를 내가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냉장고에 또 넣어놨다가 또 막 상하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레몬즙보다 역시 더 중요한 게, 레몬즙보다 좋은 게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치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치약 괜찮습니다. 치약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의외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약입니다. 치약도 나쁘지 않아요. 뭐 제가 굳이 평가한다면, 별점으로 매긴다 그러면 별 5개 만점이라고 하다면 한 별 3개 정도?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약을 이렇게 묻히는데, 이렇게 묻혀서 바로 닦지 말고 이렇게 묻혀서 좀 불려놓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걸 막 닦는 건데, 칫솔로 닦는 것보다는, 제가 해보니까요, 칫솔로 닦는 것보다는 역시 그냥 비비는 게 조금 더 잘 다 얼룩이 제거가 된다. 그런데 옷을 자꾸 비비다 보면 옷감이 상해요. 그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치약을 넘어가면 또 뭐가 있을까? 수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본 것 중에 혹시 퐁퐁 어떠냐? 주방세제 있죠. 주방세제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네, 주방세제 괜찮아요. 네, 주방세제 보면은 기름기 제거, 뭐 단백질 제거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방세제를 묻혀서 물에 충분히 불린 후에 또 역시 비벼서 빨기가 적당한데요. 이 경우에도 뭐 나름 상당히 빠지긴 한다. 완벽하게 제거까지는 어렵죠. 괜찮다. 별점으로 매긴다면 별 5개 중에 3개에서 3개 반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뭐냐, 샴푸. 이런 게 있어요. 샴푸로 빨래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샴푸도 단백질을 제거하고 또 그런 데는 또 약간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것도 한 별 3개 반 정도? 제가 평가한다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요, 이것저것 다 그러면 혹시 그 세탁용 빨래 쓰는 그 세제, 액체 세제나 가루 세제는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죠? 빨래할 때 쓰는 이 중성 세제, 옷을 바로 빠는 게 아니라 충분히 불려놓은 후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빨래를 하는 건데, 요거는 별 4개 정도 제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또 뭐냐면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많이 좋아요.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비싸지 않아요. 이거 약국 가면은 요만한 거 한 통에 뭐 한 500원, 1000원 이 정도 하는데요. 이거 은근히 많이 쓸 수 있고, 과산화수소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얼룩 제거하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이거 제가 평가하면 별 4개? 네, 별 4개에서 4개 반 정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산화수소는 좀 활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과산화수소를 물에 부어서 빨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리혈 또는 우리의 몸 혈액이 묻은 곳에다가 이거를 붓고 이렇게 털고 이렇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이걸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귀찮은 게 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4개, 뭐 많이 줘야 4개 반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끔 물어보는 친구 중에 콜라로 빨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이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게요. 미국 경찰 중에는 콜라를 차에 갖고 다니는 경찰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총격전이 발생했을 때 이제 사람이 혈액이 이제 흘러 나오잖아요, 피가. 그러면 그거를 청소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야외에서 뭐 길바닥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거지 우리 빨래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별 5개 만점에 가장 좋은 거 뭐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요, 혈액 전용 세정제가 있어요. 이 혈액을 제거하는 전용 세정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혈액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양하게 제거하는 세정제이긴 하거든요. 이게 가장 좋아요. 이거 보면 한 요만한 거 한 통에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하나면은 어지간한 이 우리 몸에 묻은, 옷에 묻은 혈액은 거의 다 제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요거예요. 별 5개입니다. 가정에 엄마나 뭐 할머니는 보통 완경기에 이르렀을 확률이 높으니까 뭐 이모나 또는 나랑 여동생이나 우리 언니가 있다, 여성이 2인 이상 있다라고 하면은 저 이거 한 10,000원 정도 투자해서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료 배송도 많아요. 알겠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학교에서 갑자기 생리가 터지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생리혈이 옷에 묻어서 젖거나 얼룩이 지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우리 여학생들 또는 남학생들에게도, 남친들이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